잘라주세요. 저희 치과위생사실이 아마 지방의료원 최초로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는데 그 아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동조합 그 지부장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어떤 대통령 선거 유세 처럼 공약 같은 것들도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를 좀 저는 제가 이제 공약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지부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착신이라든지 이제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웬만하면은 바로바로 받고 사실 콜백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마다 사실 저는 몸이 하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각 부서별 간부들을 선출을 해서 그분들의 내용을 저희가 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부서의 현안들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 1인 1간부화. 좋네요.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특히 규모가 클수록 딱 정말 우두머리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치과 그 안에 이제 치과에서 일을 할 때는 급여를 병원에서 받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것과 지금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는 것과 급여는 치과위생사로서는 아예 안 받고 노조위원장으로서만 받으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속은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급여는 치과위생사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근무하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네, 근무하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네. 아까 저는 이제 병원 직원의 소속인 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제가 직전에 근무했던 그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러면 지부장으로서의 어떤 뭐 활동비 같은 거는 활동비는 저희 아까 조합비를 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활동비 조금 하고 저희 출장 가게 되면은 출장비. 그런 뭐 실비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만 지원을 활동을 난 되게 노조위원장은 되게 많이 돈을 막 엄청 많이 받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일이 좀 험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막. 그래서 조합에서의 어떤 월급이나 급여를 다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조합비를 내니까 네가 그걸로 월급 네가 월급 받고.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아니다. 저의 급여는 사측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치과위생사였으면 그 급여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는 데서는 당연히 병원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한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게끔 그렇지만 일은 네. 조합원 일을 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치과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전혀 아예 완전 휴직처럼? 네,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위생사는 이제 뭐 시간회라든지 야간 근무라든지 이런 게 맞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상급여를 그대로 그냥 받고 있는 거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뭐 나이트를 한다라든지 만약에 뭐 시간에 수당을 했으면 그 수당까지 다 쳐가지고 거기에 평균 수당으로 그렇게 해서 평균 받고 있는 임금을 거예요. 받는구나. 예, 그래서 이전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그 전에 좀 많이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임기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3년이 끝났어요? 네. 그럼 다시 치과 가서 치과 위생사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재임이 안 되면은 당연히 치과로 다시 내려가서 원직복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이전에 돌아왔던 데에 다시 가게 되는 건 거고 만약에 제가 재임이 된다라고 다시 하면은 또 선출이 선출이 되면은 이제 재선 재선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얼굴에 재선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일단 근데 사실 3년만 하고 나서는 솔직히 내려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합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년은 어리버리하다가 사실 이제 뭐 노조 일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조금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 끝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두세 번 정도씩은 보통 하시고 이제 교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 위에 선대분들도 다 대부분 보통들은 다 그렇게.
노조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더 낫지. 이득이긴 하죠. 음.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자 네. 했던 거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 다 마무리를 좀 네. 시키는 게. 그렇기도 하고. 그치. 네. 할 수 있는 시야가 이제 커졌는데. 그쵸. 네. 굳이. 네. 그렇지. 계속 신입을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또 이제 제 힘이 되려면 제가 또 잘 그렇죠. 그러면 재임이 안 된다는 건 되게 못했다는 뜻이네, 결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막강한 이제 신입이잖아요. 막강한 신입이 나왔을 수도 있는 그렇네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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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노조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직군 같은 치과위생사들에 대해서도 좀 아무래도 중간중간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반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조라는 것에 필요할지. 왜냐하면 대부분 치과위생사들은 노조 활동이라든지 노조를 만든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희가 사실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 직군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사실 다른 방사선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정한 법적인 기준의 인력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과 의원에서 그냥 한 명 정도의 위생사만 두면은 필수는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누구를 데려다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건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배드당 몇 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촬영 건수당 몇 명, 예, 그다음에 검사 건수당 몇 명 이런 것들이 사실 임상병리사도 그렇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만약에 이제 채용을 한다든지 티오를 늘릴 때도 그런 기준이 없어서 티오를 늘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과위생사를 선발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을 갖다가 못 되니까 네. 그날 그때 병원장의 성향 또는 뭐 그 재정 치과 상관. 과장의 뭐 의견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티오를 잘 늘리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치과가 이제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은 만약에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직군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위생사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법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었네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네.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이걸 어떻게 그럼 가장 좀 힘을 좀 써주시죠. 그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번에 사실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치과위생사 직군은 사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네. 다른 직군들은 지금 이미 있는 거를 뭐 좀 더 개선하는 게 지금 목표인 건데 우리는 여러 아예 가지. 없는데도 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럼 기존에 이 다른 직군. 이거 직군들은 다른 직군들은 협상을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뭐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 보통은 거의 협회에서 다들 많이 가지고 오시는 근데 걸로 이제 알고 이게 있습니다. 문제가 네. 뭐냐면 다른 직군들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급들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렇게 기준을 정한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이 조금 안정해지거나 이런 노조가 없거나 하는 직군들이 바로 이제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인데 개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시작은 조그만 이렇게 조합원을 가진 병원에서 시작되고 이 병원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협회에다 건의하니까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협회 자체가 그냥 밀고 나가긴 사실 조금 무리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구조상 이 업무의 성격상 조금 어떤 게 먼저냐 하기에는 조금 각자 예, 그게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큰 대형 대형병원에 종합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수월했을 맞아요. 거고요. 저희들은 대부분 사실 로컬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로컬에 있다 보니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거의 뭐 원장님의 마음이니까 사실. 있네, 기준이 있긴 있네. 원장님의 마음. 원장님 마음이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걸 느낀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네. 이게 힘이 모여야 뭘 할 수 있는데 힘이 안 모이면 못해요. 의견만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제가 치과의생사로 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보건의료 거기에서 노조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치과위생사는 왜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위생사 파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직군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보면은 의료기술직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을 때 뭐 임상병리사들은 몇 명이 협회에서 이미 벌써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보통 들어가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보통 한 3, 4명 정도? 많아야 10명 맞아. 이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내기는 맞아. 쉽지가 너무 않은 힘들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병원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치과위생사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치과병원이 아니면은 그냥 일반 병원에서는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치과위생사가 뭐 데스크에 나와 있고 거의 뭐 어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공의들이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뭐 실습 학생들 오고 조무사 선생님들 하고 이러면은 사실 실질적인 치과위생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로컬이 그럼 위생사가 더 많네요. 맞습니다. 예,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야 로컬에서 시작해야 네. 되는데. 구 단위로 구조를 일단 만들어야 만들고.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협회비가 안 거치는데 이게 노조비가 어떻게 협회비도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이네요. 네. 해야 할 숙제들이 많네요, 저희가. 네. 뭐 어떻게든 그래도 해야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음. 뭐 조금씩 이렇게 목소리를 네. 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돼. 오늘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막 그냥 폭격기처럼 저희가 막 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네.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뭐 치과위생사니까 치과위생사 일을 해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약 사명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치과위생사로서의 그런 느꼈던 사명감과 네. 지금 노조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사명감이 좀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네. 치과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저희가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환자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선순위로. 네. 환자를 눕혀놓고 어디를 가? 환자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제일 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치과위생사 자체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이 바뀌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례로 사실 저희가 이제 지방의료원이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개의 직종들이 있는데, 저희 의료기술직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장이라는 이제 직군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방사선사도 마찬가지로 의학검사 영상의학과 밑에 영상의학실이 있어서 거기 실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치과위생사는 사실 치과 밑에서 치과위생사가 있지만 저희는 치과위생사실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요게 어디에도 사실 있지는 않아요. 뭐 예방 진단 검사실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도 사실 뭐 정형외과라든지 그런데 밑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도 저희만 사실은 실이 없어요. 이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의료원에서 단체 협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요구를 해서 이번에 아마 생겨요? 저희 치과위생사실이 아마 지방의료원 최초로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우와. 경기도 의료원에서.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아직 저희가 이제 실장을 받을 이제 그 직군까지는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직제까지는 받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요렇게 이제 자꾸 저희들의 권익이라든지 예, 그런 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뭔가 큰일 되게 하셨네. 네. 든든한 어떤 그거 맞아요. 호환만만하고 하는 등에 업고 가는 네, 위생사들 네. 입장에서는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직군의 어떤 노조위원장보다도 치과의상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알죠.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팔이 안 붙는다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또 좀 약간 제가 아무래도 여러 직군들을 사실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저의 치과위생 사건만 제가 말을 하기에는 그렇죠. 티 안 나게 네, 좀 마음으로만. 그런 게 있어요. 마음으로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제 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측에서도 이제 저희가 요구안을 냈을 때 조금 더 잘 들어준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가 그렇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좋네요. 굳이 제 입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왜냐면 노조위원장은 예. 사측의 입장에서 엄청 무섭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장 대표 원장님이랑 똑같으시다. 그렇죠. 모든 네. 그 사인을 근로 조건에 관한 네,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대표로. 네. 훌륭하십니다. 음. 재선 삼선 이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왜 이거를 이렇게 험하고 골치 힘든 아픈 일을 정신적으로 골치 아픈 음. 직을 맡으셨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근무해 보지 못한 곳이 이제 대학병원이나 보건소인데 대학병원이나 보건소가 사실은 치과의원이나 이런 개인 로컬 치과병원하고 조금 다르게 직제 간의 그런 불평등한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 불평등함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 뭐 협회나 아니면 시도회나 이런 굳이 데다 이야기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해결점은 내부에서 시작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내부에서 싸우는 와중에 자꾸 이슈가 여러 군데서 돼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되고 어디서 뭔가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뭔가 좋은 달성을 사례가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막 늘어나야 그렇죠. 이게 점점 모여서 중앙에서 힘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데 자꾸 얘기만 하세요. 근데 이제 뭐 협회에서 대학병원 가서 왜 여기 치과위생사 이렇게 뽑아요 해주면 그건 절대 안 있을 되죠. 수가 없는 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럴 필요성들이 각각의 병원에서 조금 의식 있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도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례가 저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아까 뭐 단순히 뭐 치과위생사실이 생겼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들었을 때 뭐 감정노동휴일 이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감정노동 직군이니까 맞아요. 이런 뭐 휴일이 생겼다라는 거. 그럼 나중에는 저희 로컬에서 우리도 감정노동 휴일을 하나 그러면 맞습니다.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선례가 맞아요.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점점 모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싶긴 하네요. 맞아요. 네. 오늘 근데 저희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정말 생판 노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희는 질문을 네, 많이 게 듣고 없어.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일단 저희랑 인터뷰하고 나서 소감이 조금 궁금해요. 사실 저도 개인 로컬에서 근무도 해봤고 사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직도 했었고 뭐 정규직이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노조 지부장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치과 위생사들이 조금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작은 데에서부터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힘을 모아야지만 저희가 뭔가를 사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뭐 얘기했던 뭐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업무 범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명확화가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치과 위생사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지만 사실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실 제가 뭐 작지나마 사실 선두에 서가지고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뭐 다른 사람들이 뭔가에 이런 목소리를 낼 때 쟤는 왜 혼자만 저렇게 뭐 톡 튀어서 나와가지고 왜 또 저래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같이 저거 우리 같이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 같이 노력해야지 하면서 한 목소리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협회나 시도회에서 뭔가 이제 뭐 문자가 온다라든지 뭔가 이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같이 좀 노력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같이 으쌰으쌰 하는 간호사들처럼 저희도 좀 되게 커지는 그런 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명감이 막 느껴져요. 저희 너무 좋은데 네. 이 영상을 의사나 원장님들은 싫어하겠네요.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차단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떻게 더 이상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은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네. 싶으신 오늘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너무 좀
우왕좌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시다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 주셔도 네, 제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